손흥민이 토트넘을 연패 위기에서 구해내는 귀중한 동점골을 뽑아내며 승점 획득에 기여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프리미어리그 7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까지 한 골만을 남겨놓게 되었는데요. 특히 이날 손흥민의 골 세레머니가 큰 화제였습니다. 본인 특유의 찰칵 세레머니 대신 홀로 팀의 버팀목이 되기를 기꺼이 자처한 또래 감독의 품에 안기며 서로를 격려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과거의 기억을 되살려 토트넘의 희망을 이어가려 하는 메이슨 코치와 손흥민 선수의 인연을 소개해드릴게요. 그 전에 저희 일상일보 구독 설정 부탁드려요. 뉴캐슬전 참패로 붕괴 직전 사태에 이르렀던 토트넘. 선수단의 사기는 있는 대로 떨어진 상태이며 토트넘의 수뇌부는 감독과 단장 그리고 감독 대행까지 전부 떠나면서 지휘체계가 완전히 마비되는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는데요. 레비 회장의 임기 중 역대 최악의 모습이라는 토트넘 팬들은 실패에 대한 책임을 감독이 아닌 토트넘 경영진에게까지 묻고 있습니다. 결국 레비는 자신의 이름으로 된 성명서를 발표하며 공식 사과하는 한편 치욕적인 패배를 지켜본 원정 팬들의 티켓값도 돌려주었는데요. 하지만 현재 토트넘이 붕괴 직전인 만큼 고작 사과문과 돈 몇 푼 따위에 만족할 팬들이 아니었습니다. 분노한 팬들을 달래기 위해 레비 회장에겐 특단의 대책이 필요했는데요. 이번 시즌이 끝나기 전 나겔스만을 감독으로 선임해 현재 상황을 수습하는 최후의 수단을 빼들었습니다. 그러나 나겔스만 감독은 단순히 팀을 이끄는 감독이 아니라 그 이상의 모든 권한을 요구하며 레비 회장을 압박했습니다. 침몰 직전에 부담스러운 토트넘 감독 자리를 탐내는 인물은 없을 것이란 사실을 잘 알고 있던 나겔스만은 선수 이적, 계약 그리고 재정 등 정권을 요구하는 오만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실제로 자신의 커리어에 흠집이 날까봐 다른 감독 후보들이 토트넘 감독직을 고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토트넘은 많은 것을 포기해서라도 나겔스만을 울며 겨자먹기로 영입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죠. 하지만 독이 든 성배를 기꺼이 집어든 구세주가 있었으니 그 주인공은 이번에도 급한 불끄기의 대가 라이언 메이슨 코치였는데요. 무리뉴, 콘테 등 우승 청부사들이 줄줄이 실패하고 떠난 자리를 팀에서 나고 자란 30대 초반의 감독이 메꾸며 반등의 기회를 노리게 된 셈입니다. 좋지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을 지휘하게 된 메이슨은 이 위대한 클럽을 이끄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라며 팀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는 한편 야심찬 포부 또한 드러냈는데요. 나는 도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 또한 이 구단을 대표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안다. 팬들의 존재를 당연하게 생각한 적이 없으며 이들과 트로피를 들어 올리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라며 이젠 임시감독을 넘어 그 이상을 바라보고 있는 시선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경기를 준비할 시간이며 모든 에너지를 거기에 집중해야 한다고 전의를 불태웠는데요. 일각에서는 메이슨 코치를 우려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에도 무리뉴 감독이 떠난 뒤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가장 어린 나이에 감독 데뷔를 하는 등 토트넘에서 소방수 역할을 도맡아 하고 있지만 1991년생으로 초보 사령탑에 가깝다는 인식이 팽배하기 때문입니다. 일부 토트넘 팬은 지난 2021년 4월 마침내 무관의 한을 떨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던 리그컵 결승전에서 무리한 박공을 고집하며 맨시티의 끝내 무릎을 꿇은 점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에 대해 메이슨 감독 대행은 지도자 경력으로 보면 나는 어리지 않다. 지난 6년간 이어온 코치 경력이 결코 짧지 않다고 생각하며 일반적인 선수의 경우 35세쯤 은퇴하고 6년 정도 코치 생활을 한 후 40대에 접어드는 걸 생각하면 나의 지도자 나이는 결코 어리지 않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과거 메이슨 대행 시절을 함께 겪었던 수비수 토비 알데르베이럴트도 메이슨은 인성이 훌륭하며 대화 방식이 훌륭하다. 어린 나이임에도 나이답지 않게 매우 성숙하다며 메이슨이 뛰어난 지도력과 인성을 바탕으로 팀을 이끄는 방식에 찬사를 보냈는데요. 손흥민 또한 메이슨과 궁합이 잘 맞았는데요. 손흥민은 메이슨 임시 감독 체제의 복덩이였습니다. 메이슨의 감독 데뷔 경기였던 사우샘프턴전에서 역전골을 터뜨리며 팀의 2대1 승리를 이끌어 메이슨에게 첫 승리의 기쁨을 안겨준 한편 곧바로 치러진 셰필드 유나이티드와의 맞대결에서도 손흥민은 한 골 1도움을 기록하며 팀의 4대0 대승에 일조했습니다. 심지어 연이어 펼쳐진 리즈 유나이티드전에서도 팀이 패하긴 했지만 손흥민은 골망을 흔들며 3경기 연속골을 기록해 메이슨의 희망이 되었죠. 메이슨 또한 공격적인 전술을 구사하며 손흥민이 더 높이 날아오를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었는데요. 맨시티와의 리그컵 결승전을 제외하고
리그에서는 6경기 연속 4-2-3-1 포메이션을 쓰며 안토니오 콘테 감독 체제와 비교해볼 때 손흥민을 좀 더 측면 쪽에 배치하며 공격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손흥민은 이후 울버햄튼, 아스톤 빌라, 레스터 시티전 모두 풀타임을 훌륭하게 소화하며 메이슨의 신임을 받은 바 있습니다. 메이슨도 리그 6경기에서 4승을 쓸어 담으며 미래 토트넘 감독의 적임자란 찬사를 얻게 되었죠. 하지만 당장 토트넘을 지휘하게 된 메이슨이 맞닥뜨린 현실은 꽤나 녹록지 않습니다. 콘테 감독이 떠날 당시 리그 4위였던 토트넘은 추락에 추락을 거듭해 반전을 만들지 못하면 유로파리그 진출권마저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죠. 더욱이 뉴캐슬전 완패 뒤에는 팀의 상징인 해리 케인의 이적설이 점차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직전 뉴캐슬과의 경기에서 경기 시작 21분 만에 5골을 내줬던 토트넘은 맨유전 역시 불안하게 출발했는데요. 경기 시작 7분 만에 제이든 산초에게 선제골을 허용했고 전반 44분 마커스 레시퍼드에게 추가골까지 내주었습니다. 뉴캐슬전의 트라우마가 재현되자 메이슨의 표정 또한 완전히 굳어져 버렸는데요. 그러나 후반이 시작되자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포로가 혼전 상황에서 추격골을 터뜨리며 분위기는 조금씩 토트넘 쪽으로 흐리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마침내 손흥민이 경기를 원점으로 되돌리며 이번에도 메이슨의 구세주가 되었습니다. 후반 34분 케인의 패스를 받은 손흥민이 발끝으로 골대 구석을 찌르는 절묘한 리그 9번째 골을 터뜨린 것인데요. 손흥민은 홀로 팀의 버팀목이 되기를 기꺼이 자처한 또래 감독의 품에 안기며 서로를 격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후반 13분경에도 이와 유사한 좋은 찬스를 놓쳤던 손흥민이었기에 충분히 조바심이 날 수도 있는 골 상황이었는데요. 그 와중에서도 발끝만을 사용해 공을 살짝 띄어대야의 벽을 넘기기로 한 손흥민의 멘탈과 결정력이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메이슨은 이에 대해 본인이 알고 있는 손흥민에겐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라며 정상급 선수들은 실수를 저질러도 없던 일로 하고 곧 자신이 할 일을 한다고 말하며 손흥민은 찬스를 놓친 이후에도 계속 달렸고 공이 다시 자신에게 올 것이라 믿고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메이슨을 끌어안고 기쁨을 만끽했던 손흥민은 본인 특유의 찰칵 세레머니도 생략한 채 과거 메이슨 코치의 첫 승리를 일궈냈던 기억을 재현하기 위해 다시 전의를 다지며 그라운드에 복귀했는데요. 그러나 이번엔 경기 막판 맨유의 거센 공격 압박을 견디며 귀중한 승점 1점을 지켜내는 데 만족해야 했습니다. 한편 리그 종료까지 5경기만을 남겨둔 토트넘의 향후 일정은 쉽지 않습니다. 5월 1일에는 리버풀의 안방 안필드로 향하며 이후 크리스탈 팰리스, 아스톤 빌라, 브렌트포드, 리즈 유나이티드를 차례로 상대하는데요. 감독 대행의 대행으로 급기 투입된 메이슨이 코치진과 함께 토트넘을 이끌고 신락 같은 챔피언스리그 행에 대한 희망을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의 일상일보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